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서 22페이지 조세의 분류인데요.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데 조세 분류. 먼저 여기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요. 세금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는 우리가 아까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요 또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관세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하와이 섬을 수입한다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한다거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관세는 부동산세법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내국세가 우리 시험범인데 내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이따 이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는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세목 일세법주의의 예외가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간에 자, 이거 중요한 말이냐 그러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지방세는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하나의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일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어서 단일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까지는 교양이었고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아까 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도. 그 다음에 이 지방세에서 보시면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인데 과세주체가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을 자세히 배울 건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정원 보호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비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국세에는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받은 것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그냥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아가는 세금인데 얘 지방소비세 세율이 올해 인상이 됐어요. 세율이.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지방소비세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뿐만 아니라요. 특광도가 과세주체는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잘 몰라도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구도가 과세주체인 세금. 자, 구세고 도세인 세금인데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알려드렸는데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세금이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더 있지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 도가 아닌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이에요. 도가 아니라 특광시군인데, 어떤 세금이냐면 지방소득세,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저 살짝 알려드릴 건데, 지방소득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인데, 얘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있는데, 뭐 주민세 같은 세금도 특광시군이에요. 주민세도 특광시군이 과세주체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의 과세주체만 알면 답 고르는 데 일장이 없습니다. 자, 다시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22페이지 보면 조세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였어요. 양가로 1번 과세주체. 즉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고 외울 게 아니라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 풀 때를 주의해야 돼요.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뭐 지방세 세금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돼요. 맛배기로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해서 아까 가로넣기로 해서 30회 시험에서 학계론 문제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전 중개사 시험에서도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답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린 객관식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근데 이 쉬운 문제를 그 당시에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보유 단계 나오니까 마음 급해가지고 재산세 딱 찍고 넘어가는데, 문제 끝까지 봐야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뭘 고르셔야 돼? 종합부동산세를 골랐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 시 부과되는 지방세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국세 지방세 문제 풀 때, 그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고, 그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 표. 특별시광시 도, 특광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에서 거기 등록면허세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등록면허세가 들어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주체가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인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세인 세금이라 그 등록면허세는 거기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구도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특광도 거기에 취득세 옆에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따로 빼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따로 빼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구도가 과세주체라고 해놓으세요. 구세고 도세입니다. 얘는 자 특광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도로 거기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3가지가 그래요. 지역자원시설세, 거기 지방소비세는 빠졌는데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다음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지방소비세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3가지가 특광도고요.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세가 있는데요. 재산세 등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재에
자,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특광시군세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있잖아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얘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11개 지방세에 다 과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재산세 그러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하고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제가 분류하는 대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럴 때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여러분 과세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무조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표를 우리 교재 이 표를 조금 수정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세 수입의 용도 구분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한번 봅니다. 보시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먼저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우리가 목적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보통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가 다 보통세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합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근데 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는 걷어가지고 국가의 일반적인 그냥 운영경비 충당하는 거고요. 이런 게 보통세예요. 근데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된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해요. 자, 목적세는 보세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먼저 교육세예요.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세는? 네? 그렇지. 교육을 위해서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교육 재정 확충 등을 위한 그래서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 이렇게 교육 재정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 교육세고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요. 이것도 세목 이름을 보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되시죠?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뭐 대중교통 활성화나 교통 기반 시설,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농어촌을 위해서요. 그래서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가요. 여기 이제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11월, 12월 기초입문과정 강의할 때는 여기에 세목 이름이 세분화돼서 바뀔 거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9년 여름에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표됐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이름을 좀 세분화할 거다 이렇게 개정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시행 시기가 명확하게 안 나왔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행 시기가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세목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올해 우리 시험 보는 올해까지는 그냥 종전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부동산분으로 나눕니다. 그럴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있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특정 자원분은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다 정확히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또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발전 있죠. 전기 발전하는 자한테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이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데요. 얘는요,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얘도요, 얘는 재산세 친구예요. 여러분, 재산세 친구. 그래서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세요? 친구 그러면. 저는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 이게 죽이 맞아서 막 돌아다니는 유유상종. 요게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친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는 옆에서 그냥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안아주는 뭐 이런 거. 나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삼총사가 여러 친구 그룹이 있지만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죽이 맞아서 돌아다니다가 지금까지도 평생 친구입니다. 근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얘는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누가 따라 나오냐?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시험 지문에도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누가 의뢰 같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는 안 보이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만 나와 있으면 누구도 같이 항상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도요.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친구라고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삼총사 친구들이 있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어렸을 때부터 아우 쟤는 저 왜 이래? 진짜 안 맞아.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자, 재산세 웬만하면 다 따라다니지만 안 따라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물납,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누가 의뢰이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가 같이 따라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고 그 목적에 구속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목적세 가볍게 우리가 머리글자를 따서 암기 기본은 두 문자 따는 거죠. 머리글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세법을 잘하려면요, 원래 항상 모든 공부는 이해가 기본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지 뭐.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또 외울 때도 이해가 돼야지 또 더 외우기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분 있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초심자가 기본서 처음 지금 세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아직 안 배워서 또 용어도 아직 낯설고 또 세법에는 부동산 세법에는 민법적인 개념 또 공법적인 개념 또 공시법적인 개념들이 막 섞여 있어요. 아직 다른 과목에서 그런 개념들을 안 배웠고 그러니까 모르는 말들 투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책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기본이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되고 그러다 보면 넘어갔던 것들이죠. 이게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단어까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무슨 뭐 단어 무슨 말을 어떤 걸 찾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용어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뭐 검색까지 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해가 기본입니다. 근데 또 세법은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세법은.
자, 암기요. 직접적인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묻는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고 세율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30회 시험 같으면 취득세 세율 문제, 재산세 세율 문제,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 세율에 관계된 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암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암기사항은 제가 다양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뭐 두문자 따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여러분 쉬어가시라고 그냥 의미 없이 잠깐 쉬어가시라고 하는 농담이나 그런 여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를 심기 위해서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업을 충실히 들은 사람이면 이 얘기하고 어떤 내용을 결부시켜서 계속 코드를 심어놔요. 그랬다 나중에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코드가 잘 심겨져 있고 수업을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시험 가기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 강의 때 시험장 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께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시험 정신없이 문제 풀다 보니까 교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학교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제 팬들이 모여있는 그 카페에 오시면은 학교 후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진짜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이런 수많은 간증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업을 충실히 듣고 저랑 호흡을 맞춘 분들은 코드를 심어놨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 저의 제스처라든가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코드가 탁탁 잠재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암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법은 또요, 이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다 보면 있죠. 나중에 이제 세목들이 막 헷갈려요. 내용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부분을 알겠는데 내용이 뒤섞여가지고 세법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비교도의 세법이 있어요. 특강집을 통해서 한눈에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세법은 완성해 갑니다. 자, 요거요. 암기 기본은 머리글자 따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목적세 종류, 국세와 지방세로서 이걸 공부합니다. 자, 이 보통세, 목적세, 조세 분류는 법령에서 구별하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목적세,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 어떻게 외우느냐? 교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 뭡니까? 교육세. 두 번째 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은 농어촌 특별세.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시란 말이죠. 지방세 목적세 찌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두 번째 시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만 목적세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 구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며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보통세인데 목적세 거기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국세, 목적세 세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농. 아유, 국세 목적세라는데 찌가 왜 나와요, 여러분들? 교교농이고.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찌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직접세, 간접세로 분류하는데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를 옳게 짝져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공부하냐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전가 유무에 따라서요.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세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그럴 때
직접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얘는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 여기 보세요. 글자를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가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예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주요 세금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 과정이라도 한번 도왔던 분들은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자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요.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고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무자고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요. 근데 간접세는 보세요. 직접에 반대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데, 여러 세금들이 있어요. 자,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요. 그리고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있잖아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요. 자, 그러면 세금을 이거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공급받는 사람의 양수인. 그러면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점심 때 식당 가서 점심 먹고 카드로 쫙 긁어요. 또 마트나 백화점 가서 카드로 상품 구입하고서 카드로 쫙 긁으면 매출 전표를 보면 그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한 물건의 공급 가격에 몇 프로요?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냈잖아요. 세무서에 그거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냅니다. 자, 사업자가. 그러니까 자,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 3번에 보니까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입법자가 조세 부담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입법자가 조세 전가를 예상해서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간접세예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직접세는 표에 보니까 23페이지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는 다 직접세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여러 개 세금들이 얘가 나와 있는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요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좀 이따가 또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놓 아까 이따가 적으시고 사진 찍으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요 목적세는 뭐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가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요. 독립세라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그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 얘기 해드렸나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배 난파당한 얘기 해드렸나요? 기초인문 과정에서? 안 했어요? 네? 안 했구나,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그 얘기 안 했구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살아남은 얘기예요.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당해가지고 다 죽고요. 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놈? 하여튼 일본 사람. 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데 무인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식인종들한테 잡혀갔는데요. 식인종 주장이 세 사람 묶어놓고요. 내가 니네들한테 이제 미션을 줄 건데 미션을 수행하다가 울거나 웃으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니네들이 제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 10개씩을 빨리 숲으로 뛰어가서 따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숲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미국 사람이요. 뭘 따갖고 왔냐면 미국 하면 애플이잖아요. 사과 10개 따갖고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션이 뭐냐면 큰 볼일 보는 데다가 있죠. 사과 요거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 두 개째 막 밀어 넣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 애가 있죠.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숲에서 뛰어나온 게 한국 사람인데요. 딸기예요. 딸기 이렇게. 가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막 들어가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째 막 집어넣고 있는데 얘가 숲을 멍하니 보고 있다 갑자기 확 웃음을 터뜨려가지고요. 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 죽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미국 애가 있죠. 한국 애한테 야,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 그 딸기 놓던데 넌 딸기 그까 있고 그 조금만 참고 있지 왜 갑자기 막판에 웃다가 너 죽었냐? 그랬더니 왜 웃다가 죽었어요? 그 가뿐하잖아요. 딸기니까. 그래서 멍하니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째 막 집어넣고 있는데 숲을 저기 보다 보니까 숲에서 있죠? 일본 놈 있잖아요. 일본 놈이 되따위 큰 수박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제 그 카페에다가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어서 뭘 들고 나오느냐? 밤송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밤송이는 그냥 두 개째는 안 되겠죠. 그냥 첫 번째 그냥 자,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하는데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독립세요. 먼저 독립세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 있죠. 대부분 세금들은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금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부가세라는 것은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 얼마에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결론이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가가치세는 시험 공부할 때는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얘하고 헷갈립니다. 이 부가세는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데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목이 있고요. 지방세 중에서도 부가세목이 있어요. 자, 어떤 게 국세 중에서 부가세냐 그러면 교육세하고 있죠. 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예요. 줄여서 농특세.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얘네들 아까?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었죠? 얘네들은 부가세이기도 한데 이 교육세가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본세로 하는 독립한 세금으로 하는 세금들이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특세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면 돼요. 예,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요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얘 어디서 봤냐면 찌찌 목적세였잖아요. 지방교육세 종류야. 근데 얘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이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징수할 수 없어요. 항상 얘네들은 독립한 어떤 세금 받을 때 그 세금이 계산돼야지만 얘네들도 세금이 계산돼요.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금방 볼 거지만 취득세,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목이 있어요.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이런 걸 같이 내요.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목이 지방교육세인데 걔를 함께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하고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얘네들 족보를 좀 떠올려야 돼요. 족보, 위집 자식이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이 마을 입구에서 모여서 어른들이 뭐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른들을 싹 보고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 감나무집 맞지? 몇째 아들? 셋째. 아유, 싸가지고 대타셨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보세요. 네 집 자식이냐면, 예,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고 짓지.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얘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시험에서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금을 골라라. 지방교육세요. 또 옛날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방세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 뭐라고요? 국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걸 떠올립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3페이지 4번에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별도의 과세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독립세는 외우는 게 아니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 농특세, 교육세, 교육세고 농특세, 국세 중에서, 그리고 지방세에서 뭐예요? 지방교육세.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로 제가 분류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심화 내용이 있잖아요. 또 요거 부동산 관련 본세목과 그 부가세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표시하고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 본세목과 그에 부과된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세율까지는 오늘은 세율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문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간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납부할세 20%로.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없으면 뭐만 부과되냐면 지방교육세만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이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재산세가 20% 부과되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외우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외우고 갈 수가 있는 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재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잊으면 안 되는 그 이름,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 몇 프로예요? 20%예요.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암기 못합니다. 암기는 그냥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에게 20% 부과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를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보세요.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자, 종농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몇 프로? 종부세에게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바꿔서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헷갈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재산세는 어떻게?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그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양도소득세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양도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이렇게 부과됩니다. 감면이 있을 때만 그래요. 감면받은 게 없으면 그냥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이 있을 때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런 얘기요. 자, 그래서 거기 요까지 일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받은 게 있든 없대요. 자, 지금 뭐 다 외우려고 지금 뭐 하다 보면 지금 뭐 금방 돌아서면 또 까먹겠지만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얼마 전에 집 하나 샀는데요. 이것 좀 봐보세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제가 분명히 집을 샀는데 취득세 낼 때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요. 지방교육세는 나와 있는데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돼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보다 비과세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거기 영수증에 보면 취득세, 그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여튼 취득세 낼 때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농특세를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무조건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고 물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하여튼 고개를 보셔도 되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고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부가세목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습니다. 감면받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인세, 물세 분류를 하는데 2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인세, 물세를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강론에서 인세, 물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요거 인세, 물세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27회 시험 때 또 30회 시험 때 재산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또 강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분류하지 않고요. 6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의미가 없습니다. 심화 내용에 보니까 조세 부과 등의 원칙 나오는데 조세 부과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요. 공무원세법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조세부과 원칙에서 양가로 1번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취득세 할 때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참고적으로 그냥 보는 거고 읽어보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세 용어 정의에서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다음에 납세자,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 민법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납세자, 납세의무자 여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핵심 정리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공부 세법 좀 된 다음에 또 다른 과목에서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 29페이지 맨 아래 3번에 과세 표준이란 말이 나와요. 나머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 3번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 요건 어떤 거냐면, 과세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 또 조세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여기 봅니다.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세표준. 흔히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과표라고 해요. 과표. 과표란 말 들어보셨죠? 과표.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과표라는 게 결정되면 여기 결정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인데,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그 다음에 수량, 면적, 저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가세와 종양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자, 종가세라는 것은 글자를 보세요.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게 종가세입니다. 자,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이게 종가세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요.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는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 보유하는 재산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세는 알겠네. 자, 과세표준이 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돼요. 자, 그래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있잖아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표시돼요.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된다. 근데 또 종량세 보세요. 종량세. 얘는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일부 그러면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그래요. 괜히 일로 와가지고 무슨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같은 애들이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종량세를 취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지. 어떤 거냐? 등록면허세에서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말소하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저당권 말소 등기다, 무슨 말소 등기 한다 그러면 건당 세율은 6,000원의 세율을 정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두 건이면 6,000원, 두 건 6,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금액을 세율로 정되는데, 그러니까 세율은 꼭 백분율로 몇 프로, 백분율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이렇게 건수 양이잖아요. 종량세예요. 종량세일 때는 이렇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되고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29페이지 맨 아래 3번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수량일 때는 종량세고 가액일 때는 종가세라고 하죠.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그 종가세,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뭐라고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요.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중 일부 그랬는데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말소등기, 변경등기입니다. 무슨 말소등기, 변경등기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도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발전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생산하는 전력 1kW 시당
얼마 이렇게 세금 계산돼요. 얼마인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자,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양이과세 비중이잖아요. 1kW 시당 얼마인데 양이과세 비중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설정되니까 정액세 조정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있어요. 인지세도 종량세인데요. 예, 인지세도 그런데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역시 인지세도 양이과세 비중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설정되니까 정액세로 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종량세 정되는 것은 등록면허세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또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같은 애들이 인지세 이런 애들이 종량세가 정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까지 해가지고요 조세 분류를 다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냐 그러면요 왜 공부하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우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그래요?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여기를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요 세금들, 이 5개 주요 세금들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밑반찬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이 있어요. 취득세 얘기할 때든 재산세를 얘기하든 양도세를 얘기하든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밑반찬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놓죠. 제가 그 케이블 TV 보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 있잖아요. 네? 그 프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서 식당에서 주문하고서 깜짝 놀라는 게 공통적으로 깜짝 놀라는 게 자, 뭘 주문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문하고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줌마들이 딱 와가지고 그냥 밑반찬 막 깔아놓잖아요. 그럼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건데 막 깔아놓으니까 눈이 시둥그레져. 이거 왜 깔아놓는 거지? 자, 그래서 메인 메뉴도 아닌데 막 그래서 막 깔아놓습니다. 밑반찬이요. 쫙 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개 주요 세목을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불일치? 일치합니다, 여러분. 직접세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를 들었어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다 직접세예요.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얘네들은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보통세의 목적세예요. 보통세입니다. 얘들 5가지는 다 보통세예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 목적세 종류 5가지는 어떻게 였어요? 교교, 농, 찌. 교육세, 교통인허정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교교농 찌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금방 했는데 독립세,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교육세하고 또 뭐 있었어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 있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였습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족보, 농어촌특별세를 총론에 보면 반사적으로 떠올려야지. 농특세는 족보, 리집자식이냐? 리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했잖아요. 왜 안 따라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리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금방 했어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율세율이에요, 정액세율이에요? 정율세율이 정됩니다. 정율세율이 정된다.
자, 종량세, 정액세율은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 건당 6,000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일부 이런 애들이 종량세, 정액세율이고,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5개 주요 세금의 성격,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5개 주요 세금은 공통적으로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이런 걸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30페이지 4번 세율에서 정률세, 정액세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 용어를, 그리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런 것들은 취득세 할 때 강론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세율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 있죠? 이게 중요하냐고요? 안 중요해요. 요거 어떤 건지 나중에 강론에서 제가 강의할 때 용어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31페이지 6 가산세 별표 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별표 세게 하시고 또 넘어가시면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된 내용 표현이 조금 개정된 내용이 조금 일부 반영이 우리 교재가 조금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런 것들 개정 내용을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36페이지 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표에서 2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37페이지 면세점 소액증 수면 취해저한세 별표 3개 하시고요. 이런 것들. 근데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은요. 다음 주에 제가요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징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징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야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봐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주 설명드리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봐서 시간 봐서. 자, 그리고 쭉 넘어가요.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여러분들 쭉 넘어가세요. 44페이지 있습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 2번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관련 조세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 이것을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